can't believe I got you all to myself now. I don't get intimidated, girl, I celebrate it. So go ahead and make it, yeah. 자, 3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민족을 분열시켜 통치하다, 이제 문화 통치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등교를 하면서 여러분들 어떤 반은 이 진도를 나간 반이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반은 뭐 간략하게 하고 끝난 반도 있고, 또 어떤 반은 아예 진도를 나가지 못한 반이 있었죠. 자, 그래서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다시 한번 이 내용들을 복습을 하거나 또 새롭게 배우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문화 통치에 대한 부분들을 등교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봤으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상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목차는 크게 세 가지에 해당이 됩니다. 문화 통치가 과연 무엇일지, 그리고 문화 통치의 내용은 무엇이냐, 그리고 실제로 문화 통치는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문화 통치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문화 통치의 등장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을 수 없겠죠. 자, 무단 통치가 지속되고 있었던 1919년. 자, 우리는 1910년부터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무단 통치를 겪고 있었죠. 자, 그러다가 1919년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 하나 펼쳐지게 됩니다. 바로 자, 일제 탄압을 이겨내고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한민족이 3.1운동을 펼치게 되는 거였죠. 자, 전국에서 만세운동이 격해지게 되고 정말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정말 만세를 모두 다 외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일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운동을 강하게 탄압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 이 한국 사람들은 그냥 만세하면서 비폭력으로 저항을 했는데, 자, 일제는 혼란스럽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총으로 사람들을 죽이면서 탄압을 하면서 제압을 하게 되었죠. 자, 점점 이 3.1운동에 커지게 되면서 일제는 정말 어렵사리 받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일제가 느낀 거. 무단 통치로는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야, 좀 뭔가 이제 스타일을 바꿔야겠는데? 라고 하면서 생각을 바꾸게 되죠. 자, 그래서 일본은 어떤 것들을 발표를 하게 되냐. 자, 이제부터 조선인들을 존중해서 통치 방식을 바꾸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뭔가 좀 지난 무단 통치 때보다는 뭔가 부드러운 느낌을, 살랑살랑한 느낌을 줘요. 자, 이 말을 들은 조선인들, 야, 우리를 존중해준다고? 3.1운동이 좀 먹히는 것 같은데. 야, 이러다 독립감 나오는 거 아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람들은 조금 마음이 누그러지게 되고, 자, 일제는 이에 새로운 통치 방식인 문화 통치를 발표하게 됩니다. 자, 그럼 과연 문화 통치가 무엇이냐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게 되겠죠. 예, 보통 무단 통치하면은 좀 강압적이겠구나 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는데, 자, 문화 통치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문화 통치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한국인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겠다. 자, 그러면서 너희의 이 조선 사람들, 너희를 통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예, 끝내 놓아주진 않는 거였죠. 예, 존중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통치하겠다는 방식이에요. 자, 이제 조선인들을 안심시키면서 나름대로 조선 사람들을 하나하나씩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도가 있었던 통치 방식이죠. 자, 하지만 실제로 문화통치 실시의 목적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한국인의 불만을 잠재우고 3.1운동 같은 거 잠재우고, 자, 분열시키기 위함이었죠. 자, 그래서 식민지 안에 이제 독립운동을 하지 않도록 없애버리고, 그리고 일본과 우호적인 사람들을, 조선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문화통치를 하겠다고 발표를 한 거죠. 물론 조선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들을 일절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내용에 해당하는 문화통치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여러분들 문화 통치를 알아보기 앞서서 무단 통치 방식을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빠르게 한번 알아보죠.
자, 지난 시간에 이 PPT 내용과 관련이 있는데요. 자, 조선 총독부 최고 지도자였던 조성 총독이 있었고요. 자, 이 조선 총독은 특히 이제 일본의 육군과 해군의 대표격인 대장 출신이었어요. 자, 그래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조선 총독의 이제 담당을 맡게 돼서 이제 조선을 통치하게 된 거죠. 자, 특히 이제 1910년대 통치 방식은 무단 통치였고요. 자, 헌병 경찰 제도를 대표적으로 실시했다는 거. 그래서 이들은 바로 군인이었다. 그래서 군인들이 민간인들을 통치하고 있었고, 자, 이 헌병 경찰의 대표적인 권한은 바로 즉시 결정을 해서 처분을 내리는 즉결 처분권을 실시하고 있었다는 거였죠. 그래서 뭐 법 절판 절차를 절대로 거치지 않고요. 바로 처분을 하는 권리가 바로 즉결 처분권이었습니다. 자, 무단 통치의 방식은 과연 어떠했냐? 예, 특히 이제 이 헌병경찰 주도하에 사람들이 잘못하면은 회초리로 때리는 바로 조선 태형령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회초리로 신체 부위를 때리는 형벌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제 무섭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통치를 하고 있었던 거였죠. 자, 그리고 대표적으로 대한매일 신문과 황성신문과 같은 이제 민족의 신문들 같은 경우에는 신문지법을 실시를 해서요, 정부 검사를 받고 그리고 일정 금액을 내면서, 자, 이런 민족 기관지 같은 경우에는 삭제나 이제 발행이 중단되는 상황들이 있었죠. 자, 뿐만 아니라 민족 출판물, 뭐 민족 역사서, 그리고 뭐 민족의 문학 작품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출판을 금지를 당했었고요. 자, 그리고 사람들이 어떠한 뜻을 위해서 모이는 것, 그리고 어떠한 조직을 만드는 것 또한 제한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쉽사리 사람들이 모일 수도 없었다는 그런 환경이 바로 1910년대 무단 통치의 모습이었어요. 자, 특히 식민지 차별교육 또한 1910년대에 있었던 교육 방침이었는데요. 자, 조선인들은 일제에 있었던 일본 사람들과는 다르게 기초적인 것만 배워야 된다. 그래서 초등교육 위주, 정말 기본적인 어떤 셈을 하고 어떤 것들을 읽고 그런 것들만 했고요. 그 다음에 실업교육, 뭔가 일제에 기여할 수 있는 공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교육들만 했고요. 절대로 고등교육과 같이 대학교육은 실시하지 않았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과 비교해서요, 이제 문화통치는 대폭 바뀐 내용들을 이제 사람들한테 안내를 하게 되죠. 자, 첫 번째로는 원래는 육해군 대장 출신의 조선 총독을 다양하게 이제 뽑도록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군인이 아니라 행정 업무, 그리고 나라를 통치해봤던 문관 출신들도 총독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겠다. 그래서 더 이상 뭐 강압적으로 군인 정신으로 무대포 정신으로 하지 않겠다라는 것들이 바로 문화통치에 발표한 내용 중 하나였고요. 자, 그리고 이 1910년대 통치를 대표했던 이 헌병 경찰 제도를 없애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군인들이 원래는 민간인들을 통제하던 그런 제도를 폐지하고 이제 일반 경찰들, 보통 경찰제를 실시하면서 일반 경찰이 민간인들을 상대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었죠. 자, 자연스럽게 이 헌병경찰들이 하고 있었던 이 태형령조차도 그래, 너희들이 너무 좀 그랬지? 인권 무시였지? 미안해 라고 하면서 폐지를 하게 된다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우리 그동안에 문학작품, 신문, 뭐 출판, 사람들이 모이고 어떤 것들을 조직하는 그런 자유, 이 인간의 기본권들을 이제는 해지하고 인정을 한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허용한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한글 신문을 간행할 수 있도록 이제 허용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조선일보 그리고 동아일보와 같이 이 식민지 조선에서 발행할 수 있는 그런 신문들을 만들게 되고, 또 그 안에는 일본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국어도 한글도 이 신문을 담아서 조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한국인들에게 교육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확대를 하기로 합니다. 자, 그래서 초등교육과 기술교육만, 실업교육만 받았던 한국인들을 이제 상급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는 거였죠. 자,
자,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문화 통치에 대한 얘기를 듣고 나서 와, 진짜 이제 세상 바뀌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무언가 독립에 대한 생각보다는 좀 이 안에서 누리고자 했던 성격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180도 달라진 일본의 태도. 과연 그게 진심이었을까? 자, 우리는 세 번째 파트에 해당되는 문화 통치의 실상에 대해서 한번 이제는 알아보고자 합니다. 내용 들어가 볼게요. 자, 아까 앞서 이제 조선 총독의 출신은 다양하게 하겠다. 문관 출신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던 내용들 있죠. 자, 실제로는 어땠냐? 네. 광복할 때까지. 자, 1945년도까지 문관 출신의 총독은 한 명도 임명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만 했지 실제로는 육해군 대장 출신, 그러니까 군인 출신이 계속 조선 총독을 하고 있었죠. 철저하게 사람들을 거짓말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헌병경찰 제도를 없애기로 결정하고 보통경찰제를 실시하겠다. 보통경찰. 자, 그리고 태형령을 폐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 예, 실제로는 헌병경찰 제도가 없어지기는 합니다. 그리고 보통경찰 제도가 실시가 되지만 경찰관서 및 경찰관, 그러니까 경찰서의 숫자와 경찰의 수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뭐 옛날 예를 들어서 1000명 정도 1910년대 그렇게 군인들이 통치를 하고 있었으면 이제는 보통경찰 뭐 5만 명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늘어난 숫자의 경찰서 그리고 경찰들이 이제 식민지 조선인들을 감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생소하지만 이 치안 유지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이게 뭐냐? 맨 처음에는 일본에서 사회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 사회주의 운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그들을 잡아내기 위한 법이 바로 치안유지법이었는데요. 자, 이게 고스란히 이제 식민지 조선으로 넘어와서요. 이제는 사회주의자들을 잡는 것이 아니라, 네, 이제 독립운동을 하는 한국인들을 감시하고 잡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법으로 바뀌었다는 거였죠. 자,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게 되었다. 치안유지법이 있었다라는 거 위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언론, 출판, 그리고 집회 결사의 자유 등 이런 것들을 허용을 하겠다라고 했던 내용들 있죠. 자, 실제로는 어땠냐? 이 문화통치기관에서는요, 사회단체의 결성을 실제로 허용을 하기는 해요. 하지만 이제 이 일제나 조선 총독부의 어떤 입장에 거슬리면 바로 활동 중지각이 떴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그래 얼마든지 해, 뭐 100번 1000번 해, 그냥 우리가 허가해주면 얼마든지 해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만 실제로 하다가 뭔가 느낌이 좀 쎄한데 야 니네 그만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감시와 탄압을 하게 되었었죠. 자, 그리고요, 한글 신문 간행을 허용하겠다라고 했던 그 발표 내용들 기억나시죠? 자, 실제로는요, 언론을 사전에 검열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신문사 자체의 어떤 기사를 바로 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조선 총독부에서 다 하나하나 이제 검열을 해요. 자, 그래서 야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야 이거 좀 뭔가 니네들 독립운동의 냄새가 난다. 이런 식으로 뭔가 검열을 해서 적발이 되면요, 그 기사가 아예 통으로 사라져요. 백지로. 네, 기사가 빼곡히 있는 거 있죠. 이게 아예 사라지기도 하고요. 아예 발행이 되지도 않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했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긴 해줄게 하지만 감시는 빡세게 이런 테마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인들에게 교육 기회를 일부 확대하겠다. 그래서 초등교육, 뭐 기초교육만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좀 상급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줄게 라고 했던 내용들. 자, 실제로는요, 학교의 수는 늘긴 늘었어요. 하지만 한국인들이 실제 그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취업률은 낮았다. 있기는 했지만 낮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실제로 대학 교육도 조선인들은 쉽게 받을 수 없었다. 거의 없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해서 이 1920년대 일제의 문화 통치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1910년대의 무단 통치와 비교해서 한번 내용을 보기도 했었고요. 자, 실제로 이들이 발표했던 내용의 그 속에는 어떠한 내용들 또한 있었는지 우리는 모습 또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영상을 보고 시청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저는 항상 소통의 창구들을 열어놓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봐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 영상들 계속 꾸준히 저희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또한 유튜브에서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했고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우리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다시 영상을 보면서 그렇게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했어요. 안녕.